여러분, 혹시 가장 성공적인 실패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경제학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이 모순적인 문장이 바로 BTS의 시작을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단어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아티스트가 되기 전 가장 자본이 없는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돈이 앞서서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던 소년들이 어떻게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걸어다니는 기업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아이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실패를 자본으로 바꾼 연금술, 그리고 공백을 가치로 바꾼 기묘한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2026년에 우리는 왜 다시 그들에게 열광하며 시장은 왜 BTS라는 이름 석자에 수조 원을 베팅하는 걸까요? 그 미스터리를 지금 바로 파헤쳐봅니다. 과거 K-팝 시장은 소위 빅3라 불리는 대형 기획사들이 독점하던 과점 시장이었습니다. 자본과 유통망을 쥔 그들은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게 쌓았죠. 하지만 빅히트라는 작은 배는 그 장벽을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화려한 마케팅 비용 대신 연습실의 땀방울이라는 저평가된 우량주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들은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대형 기획사들과 달리 희소성의 경제를 공략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다듬은 칼날, 그것은 자본이 아닌 실력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였습니다. 시장은 처음에 이들을 외면했지만 결국 본질적인 가치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전 세계가 반응했을까요? 여기에는 자본주의가 놓치고 있던 감정의 틈새 시장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아이돌 비즈니스는 완벽함을 팝니다. 하지만 BTS는 결핍을 팔았습니다. 학교 폭력, 청춘의 방황, 사회적 압박 등은 경제적으로 보면 리스크가 매우 큰 소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가사에 담아 공감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선 연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전 세계 청춘들은 BTS의 노래에서 자신의 비어있는 통장과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브랜드 마케팅에서 가장 어렵다는 심리적 일체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구매하게 만든 것이죠. 이 기묘한 비즈니스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든 진짜 엔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간 마진을 없앤 소통의 혁명입니다. BTS는 기존 미디어라는 거대 유통망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SNS라는 직거래 장터를 선택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는 유통구조의 수직적 통합이자 혁신이었습니다. 방송국이 허락한 3분의 무대가 아니라 24시간 내내 팬들과 직접 만나는 플랫폼을 구축한 것이죠. 이 선택이 가져온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소통은 아미라는 거대한 글로벌 팬덤, 즉 강력한 수요자 독점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아미는 팬인 동시에 마케팅 부서였고 홍보 대행사였습니다. 국경을 허문 이 디지털 소통은 BTS를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는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의 가동 중단이었습니다. BTS는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꿨을까요? 2022년 BTS는 완전체 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주식시장은 휘청였고 세상은 BTS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학적으로 완벽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이었습니다. BTS라는 하나의 거대 브랜드 리스크를 멤버 개개인의 브랜드로 분산시킨 것이죠. 멤버들은 각자 솔로 활동을 통해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빌보드 1위를 차지하는 솔로 아티스트가 7명이나 있는 그룹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는 리스크 분산을 넘어 브랜드 가치의 증폭을 가져왔습니다. 하나가 7이 되었지만 그 7이 모였을 때의 기대 가치는 수십 배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할 수 없는 비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 연예인에게 군대는 경력 단절이자 시장 가치의 하락을 의미해왔습니다. 하지만 BTS는 이 기간을 브랜드의 성실함을 억득하는 투자 기간으로 활용했습니다. 군복무 기간은 그들에게 특권 없는 성실함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부여했습니다. 공백 기간은 시장에서 공급의 제한을 의미합니다.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자 수요는 더욱 간절해졌고 팬들은 과거의 컨텐츠를 복습하며 브랜드 충성도를 건고하게 했습니다. 2025년 6월 전 멤버가 군복무를 마쳤을 때 BTS라는 브랜드의 희소성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2026년 그들이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들고 나온 음악이 왜 세상을 다시 흔들까요? 2026년 3월 BTS가 드디어 완전체로 복귀합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지금은 보상 소비가 폭발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군백기라는 긴 인내의 시간을 보낸 전 세계 팬덤의 구매력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그들이 가져올 엄청난 유동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컴백은 단순한 복귀가 아닙니다. 7명이 모두 모인 완전체의 힘을 보여줄 최적의 시기이자 전 세계가 다시 희망을 노래할 아이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그들의 성공방 정식을 다시 한번 증명할 앨범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프리미엄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팬들은 단순한 소비자 그 이상을 넘어선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팬들은 왜 이토록 열광할까요?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아미에게 BTS의 컴백은 자신들의 정서적 투자의 회수입니다. 이들은 BTS의 성장을 함께한 동반자이자 심리적인 주주들입니다. 이들의 열광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하나의 거대한 경제 생태계를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3년의 기다림을 끝에 마주하는 7명의 완전체는 팬들에게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다는 강력한 보상을 줍니다. 이는 브랜드 마케팅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커뮤니티 기반의 충성도가 발현되는 순간입니다. 팬들의 열광은 곧바로 경제적 수치로 전환됩니다. 티켓 판매, 굿즈, 음원 스트리밍 등 BTS 노믹스의 엔진이 다시 가동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써내려갈 미래의 지도를 그려봅시다. 약 70회 이상의 대규모 월드 투어가 예고된 2026년은 BTS 노믹스의 부활을 알리는 해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뿌리로 돌아가겠다는 그들의 다짐이 팬들을 다시 한번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귀를 넘어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서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라고요. 이는 기업 경영에서 핵심 가치에 대한 재투자를 의미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AI가 노래하는 시대에도 인간의 진심을 담은 뿌리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임을 그들은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방탄의 시대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다. BTS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본이 없어도 공백이 있어도 진심이라는 가장 확실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시장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을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